안녕하세요, 온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찾아뵙고 한국의 현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해 여쭙고자 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양극화되어 정치에 빨려들며 크게 혼탁되고 혼란스러우며 큰 분열 조짐마저 느껴집니다. 진리를 하시는 온참님께서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시대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지요? 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지금은 현 시대의 세계 인류를 과학 물질 문명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 진리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자기 자신과 인간을 알며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데 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하나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 시대적으로 꼭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을 보며 그렇게 느끼세요? 온천님께서 느끼시는 한국의 현 시대적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민주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역사는 수시로 반동적이고 퇴행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직선적으로 진전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나선형 또는 나사 형식으로 돌며 진전해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때는 앞뒤로 진동하며 뒤로 퇴보도 하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퇴보가 매우 오래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쿠데타 군사 반란이나 테러나 대량 학살, 집단 살인 또는 자살, 독재 정치들이 대표적인 퇴행의 예들입니다. 물론 핵폭탄, 레이저탄과 같은 무기개발,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를 꾸준히 위험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은 주로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입니다. 퇴보가 있고 난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대적 또는 사회적인 큰 반성과 함께 개혁과 혁명이 추진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개혁 또는 혁명을 할 때에는 그만큼 큰 반발과 역작용 또한 따릅니다. 반발과 역작용을 이겨내며 밀고 나갈 때는 후유증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겪으며 민주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조 왕조 시대의 제도적 한계와 모순, 내부 부패와 외부로의 방심으로 일본에 점령당하고 36년을 민족혼의 말살과 정치 사회적 제도들의 망가짐 그리고 경제적 수탈로 핍박해졌는데, 일본의 전쟁은 일본의 침략은 세계 전쟁으로 발전하고 미국이 전쟁 승리국이 되면서 한국은 원치 않게 남북으로 양분되어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사실상 미국의
통치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백이 만들어지며 자립적 국가가 되기 이전에 미국의 세를 뒤에 업은 그러한 사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일제협력 동참했던 자들이 합세하면서 기득권이 되어 부정선거와 친족 이주 장기 독재를 하다가 4.19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주로 자주국가로서 제도들을 한창 논의하던 차에 혼란이라며 혈서로 일본 황제 맹세하며 일본군에 입대하여 장교가 되어 만주 독립군 토벌에 참여했던 박정희가 독립과 함께 국군으로 변신해 있다가 쿠데타를 하여 군사 독재의 군인 시대가 열리며 장기 독재와 함께 군인 관료 집단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용의 정치 관료 집단과 재벌 자본 권력이 형성되고, 국방, 안보, 정보, 법률, 문화, 교육, 언론, 사회 관련 정부 조직들도 권력 중심으로 육성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장기 독재를 하던 박정희가 안가에서 젊은 가수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하던 중 부하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자 다시 같은 지역의 추종자이자 군 정보부 수장이던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이어서 동양인 친구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며 군사 정권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 강한 민주화 운동에 민주 진영으로 권력이 너무 오래된 과도기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투항해 변신한 김영삼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드디어 잠깐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다시 반동으로 경제 기득권 재벌의 후예로 이명박이, 그리고 총체적 기득 보수권의 후예로 독재자가 딸인 수척공주 박근혜가 옹립되었다가 온갖 거짓 부정부패 무능으로 이명박근혜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그 전후에는 국민의 민주화 의식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많은 인사들의 희생을 대가로 민주화 운동은 전개되면서 권력은 1인 독재로부터 친족과 소수 집단과 일당과 기득권 세력을 거쳐서 점점 하향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고 국회의원을 직접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고 지방의회 의원까지도 직접 뽑게 되면서 정치 권력과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권력기관들이 민주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법부도 아주 조금씩 민주화되고, 경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벌 독점은 다소 완화되며 국민 위주로 변해왔으나, 민주화를 지탱해줘야 할 법과 언론이 도리어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음으로써 검찰과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경제 성장에 올인하게 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권력이 되고, 특히 민주화를 틈타 법 권력과 언론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진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해 정치 사회가 통치되고 표현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민주화 단계에 이르러 법을 다루는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이 경제인들과 카르텔을 형성하며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 원, 경 유착의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철저히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주의, 링컨이 한 말입니다만 그러한 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된 독재 정권 동안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며 아부 충성하고 기생 권력을 누렸고, 민주화 시대에는 노무현을 포함한 많은 민주 인사들을 죽게 했던 그런 검찰,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시간에는 보수파라는 이명박 근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넣은 무소 불위의 특수수사를 전담해온 법 권력 검찰이 민주화를 완성하려는 지금은 권력의 주체가 되려는 정치검찰로 변신하였고, 일제와 독재자의 혼과 혀를 팔고 밤의 대통령 역할을 하며 정치권을 조종해왔던 언론 권력 조중동이 진정한 언론 자유로 민주화를 완성해야 할 이 시점에 검찰 및 정치권과 결탁하며 계속 권력의 주체로 남아 있으려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있어서 한국이 겪어온 역사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현 상황을 보다 요점적으로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반세기 이상 반민족 냉전의 보수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아온 후 최근에야 잠깐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다시 반동의 적폐 연장으로 사기의 부패 권력인 이명박근혜 정권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촛불혁명에 의하여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넣었으나 적폐 후예들의 추종 세력이 다시 민주화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반기를 들며 조중동과 정치 검찰이 결탁하여 기득, 잔재, 정당인 국임당과 유착되며 쿠데타를 꿈꾸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국민은 그동안 일제 탄압, 한국 동란, 독재 탄압으로 큰 민주 자리 의식과 저항심이 길러진 상황에서 다른 한편 괄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며 물질적 삶과 수출을 증대시키며 세계적 경제국가로 도약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잘 살려있는 의지와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물질적 욕구와 국제적으로까지 커진 자부심이 동시에 갖춰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엄청난 경쟁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허기증의 불만에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무한 경쟁에서 큰 스트레스와 자살률과 미혼율과 저출산율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 밖으로는 인접국인 거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군역 상승, 미국의 세계 통치 전략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남북 분단과 냉전적 대결은 넘어서야 할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정치 검찰이 어떻게 기득권 언론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 찬탈의 기회를 엿보며 쿠데타를 하려 하는지 언급하셨습니다만 윤석열의 갑작스런 등장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시국에 갑자기 반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누적되어 온 적폐 세력의 카르텔이 마지막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 하나 반동적 퇴보 우려되는 이상한 분위기, 세상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국에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대 대신 검찰과 일부 언론의 독재 잔재들이 결탁해서 기득적 특권을 놓지 않으려 하면서, 그리고 특정 지역과 재벌, 특히 토건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쿠데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숱한 자체 모순을 가진 시대의 불량화, 반항화, 이단화, 검찰 총수였던 윤석열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세력과 조중동의 기득권과 결탁해 민주정권을 뒤엎고 쿠데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기, 부정부패, 무능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근혜를 합친 그런 한 쌍에 비슷한 윤석열, 김건희가 극히 잘못된 도사, 점술사들의 충동에 춤을 추며 일심동체로 나타나 정권을 탈취하려 합니다. 배신 배반의 시대, 이의제의를 제2의 이의제의로 삼는 수법, 개혁의 대상인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의 사익 추구와 불만이 반란의 욕구로 변하여 민주화를 뒤엎으려 하다가 힘이 부족하자 적과 내통해서 적진에 들어가 적장이 되어 현 정권을 치려는 그런 상황. 과거 기득권과 현 정부 반대 세력이 유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 그러한 시도가 시도되면서,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하고 힘이 붙이니까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점술인들을 끌어들여 마약이나 환각제로 이용하며 반란을 도모하려 합니다. 여기에 아마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근혜가 이 세력을 뒤조종하고 짱박아 두었던 돈을 풀며 모이라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가 열려 돈이 흘러들어오고 면회를 들락거리는 자들이 열심히 연락관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사주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키워졌던 재벌기업과 진골, 성골, 그리고 권력을 독점해왔던 지역이 결코 권력의 핵심부를 놓지 않겠다며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흔들고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을 혼란시키며 민주정부를 뒤엎고 권력의 전면에 다시 뛰쳐나오려 함을 느낍니다. 이 중심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묘히 조종하고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현실적 삶에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모사꾼이 온갖 위장과 사기로 이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국정 공백 혼란기를 틈타서 안개에 숨어 뒤에서 능습하게 움직이면서 권력을 찬탈했던 그러한 상황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보다 국정 공백과 혼란은 적습니다만 그들은 어설프게 전두환을 흉내내려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적폐 카르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적폐 카르텔의 조중동 보수 기득권 언론과 정치검찰과 국힘당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은 반세기 이상의 한국 기득권 적폐의 본산이요 핵심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조중동이 가장 끈질기고 큰 적폐입니다. 조중동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천황에 충성하고 일제에 부역하고 민족의 혼을 팔고 출세 이득을 챙기면서 기득권을 형성하기 시작한 한국의 현재 암조직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은 외사를 업고 권력을 잡은 이승만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남북 분단과 냉전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고 반민족, 반평화, 지역 갈등, 공안 공포를 조장하면서 권력을 잡아온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 다음은 장기 독재 권력에 충성 아부 기생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화 과정에 권력을 놓기를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그토록 혹독하게 기성을 부리던 군대와 정보 조직은 민주화되었으나 검찰 권력은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는 자부심에 어떠한 권력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쿠데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욱이 자신들에 대한 개혁에 항거하며 계속하여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려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조중동이 제일 앞장서 온갖 방법으로 선동질을 합니다. 조중동은 단순한 언론만의 권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면서 재벌과 긴밀히 유착되어 있는 권력이면서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며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이들의 나팔수 선동에 국민은 계속하여 헛개비로 춤을 추어줍니다. 아무리 보수 기득권의 부정한 짓들이 드러나고 실체가 발가벗겨져도 그들의 조작과 거짓과 위장에 놀아납니다. 반세기 이상 부정선거, 쿠데타, 국민 학살 및 군사반련,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그들 세력이 아무리 나쁜 짓과 악한 짓들을 해대도 그들은 같은 편이라며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기들에게는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소유할 그런 특권이 있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따져 묻지도 않고 선동해대고 또한 상당한 국민은 이를 인정해주면서 지지를 보냅니다.
지역적 배경에 일제시대부터 길러지고 힘을 축적해온 기생, 아첨, 아부족들, 조중동과 검찰이 마지막 민주화 과정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특정 지역이 자기들도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기득권에 합세하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개혁하겠다고 하니 군의 힘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듯이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했더니 검찰력과 언론력을 총동원하여 쿠데타를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도한 민주화 역사 흐름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을 예를 들어주신다면 무엇들이 될까요? 한국은 지금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보수와의 대결이기에 앞서 양심과 비양심, 세력 간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은 몰염치, 비양심을 넘어서서 그러한 지 오래이며 내로남불, 물귀신 작전, 선제 공격, 후한무치, 적반하장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일삼는 철면피 세력입니다. 민주 양심 진영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벌벌 떨며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등은 조그만 흠에 구차스러움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렴치, 후한무치 세력들은 그토록 큰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너무도 떳떳 당당하면서 물귀신 작전과 적반하장을 일삼으며 도리어 민주진영을 선제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수백 명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부정부패했던 전두환은 일행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단돈 290만원 밖에 없다며 벌칙금을 내지 않고 큰 저택에서 골프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흙탕 싸움을 즐기면서 이를 악물고 뒷공작하고 흑색 선전하고 먹물을 뿌리며 사회를 똥칠하며 휴졌습니다. 먹튀라고 하죠. 마음껏 번개같이 해먹고 여기저기 똥을 싸고 도망칩니다. 자신들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며 국민을 힘의 매력과 물질로 유혹하여 경쟁에 몰아넣고 자신들이 우선 챙겨 도망칩니다. 검사부 일체, 검찰처럼 동지애가 강하고 우리가 강한 집단이 없습니다. 마피아 조폭보다 강한 그러한 의지와 동지애로 뭉쳐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고시 합격이 동일체 자부심으로 작용하는지 판사들까지도 소위 법조 집단을 이루면서 이심전심 한편입니다. 독재시대, 부정부패 시대를 거치며 권력의 맛을 알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권력을 심판하고 찬탈하는 방법, 정권을 뒤엎는 방법을 알게 된 그들은 법 만능, 법 권력, 법 통치 이를 최상위로 보면서 법을 앞세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집단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재, 적폐 시대가 계속되며 권력을 잡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와 소유가 개인의 삶의 목표이자 나라의 제일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약간의 경제 성장은 더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성장은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면서 전체가 쇠락해갈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에 있어서 기초 체력과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경제 제일주의와 민주화의 마지막 과정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를 잘 해결하면서 건강성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은 다시 혼란과 부패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부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될 상이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들립니다만. 네, 국가의 일에 소위 도사나 점술인들이 참여하거나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매우 천박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도사나 점술인들은 혼탁한 이성과 요행적인 욕구와 현실적인 약함을 파고드는 그런 속임수들입니다. 적폐 세력의 간절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시대적 불량아 이단아입니다. 며칠 전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그가 당선됐다는 걸 듣고서 믿기지도 않고 너무도 큰 걱정이 돼요. 그가 어떻게 하여 이 위치까지 왔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고 지지 세력을 배반 배신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둔갑시켜서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반대당에 들어가 적장이 되어서 자기를 검찰총장까지 키우던 대통령과 여당의 정권을 뒤엎으려 합니다. EJ를 제2의 EJ로 치겠다는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결탁해 현 정권을 뒤엎겠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고치려 했더니 부모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러한 격입니다. 그 아버지 윤기중은 박정희 시대의 한일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1회 일본 장학생으로 일본을 건너가 교육을 받고 돌아온 잘못된 한국 보수 초기 멤버입니다. 그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꼴통 보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또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자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자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서울 법대에 합격하여 다니면서 자부심과 자만심을 크게 키웠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사법시험에 9수만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도록 오랫동안 재수하면서 술로 방탕하고 불만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엉뚱하고 비뚤어진 성격이 그때 길러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는 검사로서 검찰 특수부에서 늦은 후배들과 경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고 저돌적인 특수수사에 길들여졌을 것입니다. 근무 외에는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술에 빠지고 자만심과 깡패 기질이 길러지고 독해지고 사람을 심리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잔뜩 개발되었겠죠. 입이 비뚤어지고 얼굴이 뒤틀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건들건들 걷고 무릎을 쫙 벌리고
뒤로 제껴안고 진심에 걸리는 말을 하려면 도리도리 하게 되고, 대중 앞에 서면 손을 과하게 휘젓고 요통수인 그러한 기질들이 이때 길러졌을 것입니다. 조폭 마피아 같은 특수부 검사들과 패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기업체 대표들이나 상위 간부들, 특히 토건기업 총수나 대표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큰 사건을 덮는 방법, 마사지하는 방법, 엎어놓고 딜하기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도 이때일 것이고, 수사비와 판공비로 기자들을 이뤄내어 술을 마시며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들을 즐겼을 때도 이때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 요염한 줄리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녀와 장모 최은선의 포로로 잡히면서 그들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하며 그들의 얽혀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외부 진영에 의해 감찰받아 좌천되어 대구로 발령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를 박근혜에 미움받아 좌천된 것으로 위장하여 알려지게 하고, 특히 이때 민주진영의 고든 의지와 정의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 정치인들도 만나게 되었겠지요. 마침내 박영수 특검 수사 책임자로 발탁이 되어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맡게 되고, 국회에서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히트를 치게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그런데 이때 조중동에 개인 및 부인과 장모 비리 약점이 잡히고, 이명박근혜 처벌과 보수정권 괴멸의 원한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다소 있게 되면서 조중동의 EJ 수법으로 작당하는데 포섭되게 된 것이겠죠. 현 정부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나설 것임을 서로 공통으로 인지하면서 검찰 세력과 합세하고 조중동으로부터 앞으로 지원받을 것을 원질받고, 그러면서 현 정부를 뒤엎기로 작당 모의하고, 그러하면서 조선의 방 회장과 중앙의 홍 회장을 만난 것도 이 시점일 것입니다. 그 흑심을 몰랐던, 아니 차라리 검찰개혁의 최대의 적임자로 알아온 민주진영의 열렬한 지지로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자기 가족 수사는 덮고 막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항하고 대립각을 태우고 수사를 하면서,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검찰 독립과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로 국민에 부각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와도 추가로 결탁하게 되고, 대표적 민주진영의 상징인 유시민, 강기정 등 여권 죽이기와 소위 최강 낙선 등 국힘당과 결탁한 고발 사주에 들어가고,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강력히 하기 위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검찰 세력을 강하게 규합하고 조중동에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해서 마침내 조기 낙마시키면서 그 가족을 멸문지화시키고 추미애 장관으로 교체되자 더욱 완강히 항거하며
검찰 사유화 및 수사 방해로 감찰 및 정직을 당하자 현 정부를 증오하는 보수 세력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더욱 격렬히 반항하며 직접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고 검찰총장을 하직한 후에 혼자 얼마 동안 뛰다가 기회를 틈타 국임당에 입당하여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모 최은승은 사기 협잡과 땅 투기로 재산을 모으고 부인 김건희는 강남의 유명 술집에 호스티스로 들락거리며 토건 재벌 회장과 검사들을 접촉해 사귀면서 학위도 거짓으로 만들고 경력도 거짓 위에 거짓으로 쌓아가면서 월급을 완전히 성형하여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른 검사와 동거를 하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으며 주가 조작으로 돈을 모으고 무속인을 옆에 끼고 모든 삶을 거짓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서 공부나 훈련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불만과 출세욕과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면서 방탕하고 삐뚤어지고 뭉뚱하고 거만스럽고 불만족이고 허구 저돌적인 그런 개인 특성과 술과 위선 거짓 위장으로 살아오면서 정의와 공정에 메말라 하고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국민을 속이며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며 검찰 조직의 힘을 빌려 항거하면서 배반 배신을 공정과 정의로 위장하고 오직 정치검찰, 수구 언론, 조중동, 사익추구 적폐 정치 집단인 국임당 지원을 합작으로 받으면서 적진의 장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는 한마디로 시대적인 불량, 이단아 그러한 자이며 쿠데타 시도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검찰 쿠데타를 용인한 너무도 큰 역사적 퇴행, 퇴보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전두환과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합쳐서 김건희와 짝을 이루는 그래서 음습한 쿠데타 기질과 저돌적임과 그러한 면에서 전두환, 거짓 사기, 무대포, 밀어붙이기, 이명박, 무능에 미신을 줬는 그러한 박근혜를 합친 그러한 커플이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한반도는 지금 한참 기운의 상승기, 역사적 부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운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한반도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러진 허리, 남북 분단이 극복해내야 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기회에 남북 통일로 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거나 퇴보하면 앞으로 극복해내기 어렵고 다시 잡을 수 없는 역사적 실패가 됩니다. 두동강이 나서 잘려진 한반도로는 국토 면적으로나 지형적 위치로나
인구로나 국민의 역량으로나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로 남북 분단 고착은 영원히 고립된 섬나라로 전락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단지 얼마의 경제성장, 물질적 성장으로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과학과 문화와 철학의 모든 면에서 세계의 꽃이 필 곳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영국은 모두 크지 않는 반도국이거나 섬나라였습니다. 미국은 과학 물질문명 시대의 강대국이긴 하나 문화나 철학을 꽃피운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인은 매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면서 매우 근면성실하며 깊은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앞으로 물질문명을 넘어 지식과 문화와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외세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넘어서면서 남북통일로 가야 하는 운명의 시기입니다. 남북통일은 한반도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에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민족의 역적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기운이 몰리고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개인적 인격이나 대통령으로서 직무면에서 그 능력은 부족함을 넘어서 매우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비뚤어져 있고 사기적이고 무식하게 저돌적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근혜 시대보다 훨씬 더 암울한 전두환 시대로 퇴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임당이 권력을 잡는 것, 조중동과 정치검찰이 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적폐 세력의 반동적 쿠데타를 막아내고 반세기 이상 쌓여온 검찰과 언론의 권력을 개혁하면서 적폐들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완성해내야 하면 물론 세계의 중심 한반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특히 국내 한민족 민주시민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대의 이성을 모아서 합심하여 내년 대선을 앞으로 전진해가기 위한 성공으로 이끌어냅시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여러분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소 시간이 짧아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랜만에 뵙고 한국의 현 시국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면서 인류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 좋은 말씀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건강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